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장르연구소의 시간, 저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살목지는 과연 무서운 영화인가, 한국식 심령 공포물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유의 바랍니다. 우선 살목지 지금 160만을 넘고 있죠. 그리고 평가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처음 평점 9점대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공포물이 8점대라는 거는 아주 대단한 쾌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살목지 줄거리부터 설명을 하자면, 한 로드뷰 회사에서 촬영한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이 돼요. 근데 그걸 보면 누가 봐도 귀신이나 여성의 머리 같죠. 그게 호수에 둥둥 떠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보고 관계 부서나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한 끝에 당장 재촬영을 해달라. 그래서 살목지로 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살목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김혜연님이 배역을 맡은 수인과 촬영팀, 이 촬영팀이 살목지로 향하는데, 향하면서 분위기를 보면 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캠핑을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수인만 뭔가 걱정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 촬영을 맡기 전부터 재촬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인에게 저수지 가는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에 관련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수인에게. 그런 게 암시가 되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살목지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돌탑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차 기스났냐, 돌탑 어떻게 하고 있는 와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할머니는 무너진 돌탑을 보고 이거 무너뜨리면 어떡하냐, 다시 쌓아줘라 하면서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돌탑을 쌓으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어라,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수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돌탑을 대강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 유튜브 컨텐츠 촬영하는 세정이란 분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 준비를 하고, 로드뷰를 촬영해야 되는 그 형제는 낚싯대를 갑자기 들이밉니다. 그래서 수인은 그 광경에 빡쳐가지고, 촬영 끝나고 하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촬영부터 하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보통 촬영팀으로 갈 때 사적인 일을 당연히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나 세정을 비롯한 수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로드뷰 촬영은 뒷전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빨리 촬영하고 다른 거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낚싯대 가져오는 것부터 오바긴 했고, 낚싯대를 가져왔다는 거는 여기서 하루 지낼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왔나? 라는 의문이 들긴 하죠. 어쨌든 그런 일단의 소요가 지나가고 촬영 준비를 하는데, GPS 신호가 또 안 잡혀요. GPS 신호가 안 잡혀서 다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살목지 촬영을 처음 촬영했던 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병가를 내고 안 나온 상태였어요. 안 나온 상태였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신호 잡는 걸 도와줘요. 우 팀장이 자동차를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의심이 가죠. 그래서 우 팀장이 호수에 조금 들어가서 GPS를 잡아주고, 아저씨 형제 중에 형인 송경태가 로드북 카메라를 딱 짊어지고 산길을 걷는데, 수인이 그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계속 이상한 게 나타난다 하면서 그분하고 계속 이런저런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장비가 물에 빠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촬영 못할 것 같다고 회사에다 얘기를 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오늘 끝내라, 장비를 보내겠다 하면서 장비를 가지고 가는 인물이 기태, 한수인의 전 남자친구죠. 이렇게 해서 풀파티가 완성이 되고 귀신에 홀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살목지입니다. 일단 살목지가 과연 무서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김혜윤님에 대한 좋은 색안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고요. 일단 스카이캐슬에서부터 주목을 했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 무지 재밌게 봤고, 또 선지없고 튀어,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에서도 연기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보증된 수표인 김혜연님이 연기를 해서 그런지 연기에서 뭔가 튄다, 어색하다, 그런 장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처음부터 분위기를 내가 몰고 가야 된다,
내가 좀 심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기로 계속 점입가경식으로 연기를 몰고 가니까 다른 사람하고 톤이 살짝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줄거리에서 예로 들면 송경태, 송경준하고 싸우는 부분이라든지 처음부터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까지 혼자 심각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걸 몰고 가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영화의 분위기 자체를 김혜원 배우님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을 좀 살펴보면 줄거리의 개연성은 뭐 그냥저냥 넘어갈 만하죠. 로드뷰에서 잘못된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수정해주면 될 텐데 수정하지 말고 재촬영하라고 한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찍어오면 되지. 정말 이상한 건 이 영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 홀리면은 못 나가는 장소인데 그 사진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럼 우 팀장과 함께 간 사람들이 없냐? 우 팀장 혼자 가서 찍고 보내줬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면 촬영팀이 그렇게 구성돼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포 영화에서 공포를 더 몰입하게 만드는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설프고 말이 안 되는 전개여도 사람들이 영화를 딱 보고 있을 때 점점 몰입하게 되면 괜찮은 영화다, 좋은 공포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 그리고 보통의 회사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약간 거기에서부터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너무 이건 전개를 위해서 억지스럽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소재인 물귀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로 억지 전개나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그런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다분히 드러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살목지와 비교가 많이 되는 영화죠. 곤지암을 보더라도 폐가가 있으니까 촬영하러 간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억지 행동을 한다던가 굳이 안 가도 되는 데를 간다던가 갑자기 용감해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둘의 극명한 차이점은 살목지는 회사 관련한 얘기다 보니까 회사원들이나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자연스러움이 부족했다.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BJ이고 그런 폐가 체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살목지의 등장인물들은 다르잖아요. 곤지암의 주인공들처럼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해봤고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다? 약간 유치하게 군다? 이성적이지 않게 행동을 한다? 물론 귀신에게 홀렸다, 이 치트키 같은 말로 전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영화가 너무 허술해진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 물귀신이죠. 물귀신 하면 뭡니까?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은 물귀신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예전 뭐 전설의 고양이나 토요미스테리 그런 것들에서부터 심야 괴담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등장한 귀신입니다. 단골 귀신이죠. 뭐 물귀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잤는데 가위가 눌려서 힐끔 봤더니 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귀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귀신을 합치면 더욱더 공포스러운 느낌,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늪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걸 잘 살렸냐? 참고로 저는 공포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귀신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물수제비 장면, 거기까지는 저도 이거 정말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서 물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홀리는 귀신 혹은 악령, 그런 면모가 더 드러나서 물귀신의 특성인 그 늪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죽게 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한다, 이런 면은 좀 부족했습니다. 스포일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우 팀장도
귀신이었잖아요. 거기에 원래 있던 귀신이 변신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 팀장이 송경태를 촬영 장비를 다시 찾기 위해서 끌고 가고 살해하는 과정에서 물론 물이 좀 쓰이긴 하지만 나무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후반부에 장성빈 문세정 커플이 물로 인해서가 아닌 자동차로 인해 죽는다든지 그런 장면들은 조금 물귀신을 굳이 쓴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귀신에게 홀린다, 귀신에게 홀려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게 너무 자주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홀려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현실인가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 저것도 홀린 거구만, 또 홀렸네, 아 저 마지막 부분도 홀렸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조금 적절하게 쓰면 괜찮은 요소긴 한데 너무 다 홀린 것처럼 나오니까 마지막에 반점처럼 주려고 했던 그 부분도 예상이 돼버려요. 아 저거 홀린 거겠구만,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목지를 살펴보면 클래식한 한국식 심령 공포물이에요. 어떤 장소에 귀신이 들려있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람들끼리의 갈등, 그러면서 귀신에게 홀리는 사람들, 그리고 찝찝한 엔딩까지 약간 한국식 심령 공포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들의 골자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건가 하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지금 숫자에서도 증명했다시피 160만 명이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도 8점이 넘는다는 건 김혜윤님의 티켓 파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영화로서의 재미가 보장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런 클래식한 분위기의 공포물이 먹힐 수가 있구나, 아직도 사람들은 클래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왕사나무 흥행을 빗대어 보면 결국에 사람들은 그 장르적인 면에서 한 가지 초점을 두고 집중한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점을 더 얘기를 하자면 살목지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은 클래식한데 물귀신이 너무 자주 등장하고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곤지암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물이나 아니면 분위기 또는 형태 그리고 소리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단 말이죠. 근데 살목지의 물귀신은 물에서 나오는 장면들 보여주고 사람들을 홀리고 누군가로 변하고 그런 장면들은 있지만 뭔가 그 물귀신만의 맛이 살진 않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물귀신이 아니라 처음에 나왔던 할머니, 그 의미심장했던 할머니와 딸의 관계,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 희생자들이 필요한 그 할머니가 저주를 걸었다, 이 사람들에게. 딸의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주를 걸어서 홀리게 했다 라고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굳이 물귀신을 쓰는 이유, 살목지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정신병원에서 죽은 원원이라든지 거기서 실험을 당한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짝 비치면서 거기에 맞는 모습의 귀신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살목지는 귀신이 처음에는 좀 섬찟하게 나오긴 했지만 중간부터 너무 과한 분장 그리고 좀 어색한 분장 때문에 도리어 좀 외계인? 아니면 다른 생명체?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좀비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을 따라가는 영화에서 중요한 건 한 방의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킥이 없었어요. 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감독님께서 하셨겠지만 오히려 그런 그 살목지라는 영화만의 특징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살목지 심야 괴담에 보고 아 저거 만들면 재밌겠다, 저걸로 만들면 대박 치겠는데? 하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냐? 아직 안 본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보라고 할래? 이렇게 묻는다면 한 번쯤 볼만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완전 잘 만들었고 엄청 쫄깃하고 재밌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본다면 충분히 즐길 만한 공포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분위기를 잡고 싶다,
그럴 때 괜찮은 영화 정도? 살목지 과연 무서운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자면 점프 스퀘어가 많아서 자주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리뷰, 장르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